얼굴을 공개하고 처음 영상을 올립니다. 사실 얼굴을 공개했을 때 구독자분들 반응이 어떨까 걱정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응원 댓글을 남겨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과분한 격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로 자주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구독자 특별 선물 투자진단 점검 링크 공유해 드렸는데요. 벌써 많은 분들이 내게 맞는 ETF 찾기 신청을 해주셨어요. ETF 투자 진단 점검은 오늘부로 신청이 마감되니까요. 아직 못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TF를 선택할 때 정말 중요한 고려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보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수만 보고 ETF를 선택하시면 왜 후회할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ETF는 저보수 상품이다 라고 알고 계십니다. ETF란 무엇인가? ETF의 특징, 이런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ETF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낮은 보수예요. 실제 ETF를 만들고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들도요, 공통적으로 저보수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3대 ETF 운용사 중에 하나인 SSGA도 그렇고요. 블랙락도 자사 홈페이지에 ETF의 장점 중 하나로 저보수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국내 자산운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덱스 홈페이지에도 저렴한 운용보수 언급하고 있고요. 타이거도 보수 체계가 더 저렴합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ETF는 저보수 상품이다, ETF는 보수가 싸야만 하는 금융상품이다 라는 인식을 가지고 처음부터 투자를 시작하십니다. 내용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보수가 무조건 싸다, 이게 아니에요. 일반 펀드 대비해서 보수가 낮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식형 펀드의 보수가 1에서 2%라면 ETF는 0.2에서 0.4% 수준입니다 라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일반 펀드에 비해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죠. SSGA의 설명을 보더라도요, 마찬가지예요. 뮤추얼 펀드와 비교해서 보수가 저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펀드와 비교해서 보수가 낮고 또 그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은 맞지만 보수가 낮은 ETF가 꼭 나한테 맞는 ETF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부 투자자분들은 마치 보수가 높은 ETF는 폭리를 취하는 ETF, 절대 장기 투자하면 안 되는 ETF로 오해를 하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요, 원자력 ETF 두 종목을 비교해드린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보수가 높아서 투자하기 꺼려진다라는 댓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셨어요. 소울 한국 원자력 SMR은 0.45%,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은 0.5%입니다. 보수가 높은 건가요? 낮은 건가요? S&P 500 ETF와 비교하면 보수가 높아도 너무 높죠. 반면에 액티브 ETF들과 비교하면 보수는 낮아요. 주요 액티브 ETF들의 보수가요, 거의 1%에 달하는데요. 원자력 ETF들은 0.5% 수준이니까요, 절반 수준인 거죠. 그럼 이 둘을 비교하면 어떤가요? 타이거 코리아 원자력이 소울 한국 원자력 SMR보다 OBP가 더 높습니다. 보수가 낮은 ETF가 좋은 ETF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럼 둘 중에 소울 한국 원자력 SMR에 투자하면 되는 건가요? 그것도 정답은 당연히 아닙니다. 같은 원자력 테마 ETF지만 두 ETF의 기초지수 방법론이 달라요. 운용 전략이 다른 두 ETF의 보수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기초지수가 다른 두 ETF의 보수를 비교하는 것은요, 편의점에 가서 서로 다른 종류의 과자를 집어들고 왜 두 과자 가격이 다르냐고 따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적 기준에서 ETF의 보수가 높다 혹은 낮다를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물론 절대적인 기준에서 높다라고 느껴지는 보수는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ETF는 일반 펀드 대비해서 보수가 저렴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래에셋 인사이트 증권자 투자신탁 1호가 일반 펀드입니다. 그냥 펀드가 아니라 국내 공모펀드 역사에 다양한 의미로 한 획을 그은 펀드예요. 그나마 보수가 저렴한 온라인 클래스를 가지고 왔는데 0.16 아닙니다. 2.69%예요. 비교 대상이 없이도 보수가 높다라고 느낄만 하죠. 하지만 이 정도로 보수가 높은 ETF 당연히 없습니다. 국내 상장 ETF 중에서요, 보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ETF를 유형별로 뽑아봤어요. 가장 보수가 높은 유형이 액티브 ETF입니다. S 플러스 액티브 ETF 시리즈가 0.99, 타임폴리오 액티브 ETF 시리즈가 0.80이에요.
원자재 선물 ETF들도 보수가 좀 높은 편이고요. 레버리지 ETF도 보수가 높습니다. 국내 그리고 해외 주식형 ETF 대부분은 0.5% 이하입니다. 0.5% 이하라고 적어놨는데 0.5%면 주식형 ETF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할 정도로 국내 상장 ETF들 보수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액티브 ETF는 도대체 뭔데 보수가 이렇게 비싸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액티브 전략이요, 비교 지수 대비해서 초과 성과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전략이지 않습니까? 운용 과정에서 패시브 ETF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리소스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가 높을 수밖에 없어요. 초과 성과를 내지 못하는 액티브 ETF가 나쁜 ETF인 거지, 보수가 높은 액티브 ETF가 나쁜 ETF는 아니라는 겁니다. ETF를 선택할 때 다른 어떤 것보다 보수를 가장 먼저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보수가 살짝 높다 싶으면 그 다음은 보지도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좋은 판단은 아닙니다. 기존의 ETF 시장에는 전혀 없는 새로운 전략의 ETF라든가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유망한 산업에 투자하는 테마 ETF라면 당연히 대표 지수 ETF보다는 더 높게 보수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몇 가지 예시를 보여드리면 플러스 K 방산입니다. 보수 0.45%예요. 국내 방산주를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던 2023년 1월 5일에 상장한 국내 최초 방산 ETF입니다. 상장 이후 성과 보시면요, 연 0.45, 전혀 아깝지 않죠. 라이즈 200 위클리 커버드 콜, 국내 최초 코스피 200 위클리 커버드 콜인데요. 보수가 0.3%입니다. 이 정도 받을만 하다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인 의견처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실제 제 의견이 아니라 시장 전체의 의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내 ETF 시장은요, 전쟁입니다. ETF 보수 경쟁력이 없다? 투자자분들 바로 외면하죠. 운용사들은 그 상황을 방치할 수가 없어요. 알아서 보수 내립니다. 에이스케일엑스 금연물이요, 2021년 12월 15일에 상장한 국내 최초 금연물 ETF예요. 얼마 전까지 보수 0.5%였습니다. 그런데 타이거, KLX 금연물 상장 이후에 보수 바로 내렸죠. 앞에서 예시로 보여드린 ETF들 상장 이후 보수 그대로입니다. 보수가 그대로다? 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이 이 정도 보수면 투자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했을 때 보수가 비싼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투자를 하고 있다. 이 ETF의 대안으로 그 어떤 것도 언급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요, 괜찮은 ETF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시장에서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보수가 바로 ETF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올해 가장 핫한 ETF 중에 하나죠. 미국 상장 ETF 울티 보수가요, 연 1.3%입니다. 그런데요, 울티의 높은 보수 뭐라고 하시는 분들 거의 없어요. 오히려 운용 전략 고려하면 1.3%는 받아야지 인정을 해주시거든요. 이처럼 국내 상장 ETF들도요, 절대적인 보수보다는 운용 전략을 먼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초지수가 동일하면요, 당연히 보수가 낮은 ETF를 선택해야겠죠. 실제 오랫동안 세계에서 가장 큰 ETF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스파이 VOO IVB한테 자리를 내줬습니다. 그리고 최근 개인 투자자분들 VOO나 IVB보다는 이 SPLG를 더 많이 사고 계시죠. 어차피 똑같은 S&P 500 ETF니까 보수가 낮은 ETF를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의사결정입니다. 하지만 운용 전략이 서로 다른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있다면 보수보다는요, 운용 전략을 보고 선택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라이스 미국 나스닥 100이랑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인데요. 둘 중에 하나를 투자하려고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비교를 해봤더니 라이스 미국 나스닥 100의 총 보수가요, 0.0062%입니다. 반면에 타임폴리오는 0.8%예요. 실부담 비용률까지 비교를 해봐도요, 타임폴리오의 보수가 훨씬 높죠. 보수가 최우선의 선택의 기준인 분들은 당연히 라이즈 미국 나스닥 100을 선택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최근 1년 두 ETF 성과를 비교해보면 라이즈 미국 나스닥 100은 30.2%, 타임폴리오 미국 나스닥 100 액티브는 75.2%입니다. 수익률 차이가 2.5배죠. 보수 1% 아끼려고 라이즈 미국 나스닥 100을 선택을 한 건데 보수를 모두 반영한 수익률 차이가 35% 차이가 납니다. 1년 전에요,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단지 보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라이즈 미국 나스닥 100을 선택하신 분들은 빵을 치고 후회를 하시겠죠. 너무 극단적인 예시를 보여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용 전략이 다른데 무조건 보수가 낮은 ETF를 선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비교해드린 SCHG와 QQQ인데요. 둘 다 대형 성장주 ETF지만 분명히 다르거든요. 2024년 수익률 차이가 10%포인트 넘게 나는 것만 보더라도 많이 다른 ETF라는 것을 알
알 수가 있죠. 2025년 연초 이후 성과를 비교해보면요. QQQ는 15.1%이고 SCHG는 13%입니다. 연초에요. 운용 전략을 비교해보고 SCHG가 더 마음에 들어서 SCHG를 선택하시는 분들은 QQQ보다 수익률이 좀 덜 나와도 크게 신경 쓰질 않으세요. 그런데 단지 보수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SCHG 투자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수익률 차이가 이 정도가 아니라 더 크게 벌어졌다? 그러면 QQQ 대신 SCHG를 매수하기 전으로 시간을 돌리고 싶어 하세요. 본인의 선택에 굉장히 후회를 하십니다. 수익률은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요. 미래 투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 투자 결과에 후회를 하지 않으시려면요, 단순히 보수가 낮다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는 일 절대 없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ETF는 무조건 보수가 낮은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하지만 운영 전략이 다른 두 ETF를 비교하는 것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방법론이 다르면 반드시 보수 이상의 수익률 차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절대적 기준에서 보수가 높다, 낮다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ETF를 선택하실 때는요, 보수보다는 그 ETF가 나한테 맞는 ETF인가 라는 것을 최우선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